17번요. 17번. 다음 제시된 실업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고 했네요. 갑.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호황일 때는 일을 했는데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이겠네요. 적성에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마찰적 실업이네요. 실업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실업이 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자발적 실업이고요. 병. 공장 설비 자동화로 인해 소속 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구조조정 당한 거죠. 구조적 실업입니다. 기업. 값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 땡. 을이 마찰적 실업이면서 자발적 실업입니다. 기업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 2번 지우고요. 니은번 공통적이니까 디귿번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병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즉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들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공부거리로 니은. 을의 실업은 즉 마찰적 실업이죠.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호황, 불황 따지지 않고 내가 일하기 싫어. 적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 급료가 안 맞아. 그럼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단기간이어야 돼요. 마찰적 실업은. 기간이 길어지면 만성적 실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리을번은 갑과 을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갑만 갑하고 병이죠. 마찰적 실업만 자발적 실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비자발적 실업으로 공부했어요. 18번. 다음은 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 사회자.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A 제품으로 인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최종 포장 단계에서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건 손으로 만든 걸 기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에 해당되죠. 생산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우 생산 방법의 문제고요. 을. 작년에 판매가 부진했던 B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던 인력과 장비를 A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B 고만 만들고 A 만들어야 됩니다. what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값은 생산 방법의 문제, 을은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병.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직원들을 격려하기에 이익금으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For whom? 소득 분배 문제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경제의 기본 문제입니다. 기업. 값의 제한은 기본적 경제 문제 중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을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What.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표현하죠. What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맞다. 이것도 맞아요. 정답은 끝났네요.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왜 틀렸던가 봅시다. 병은 경제생활의 유형 중 소비생활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분배 활동. For whom? 누가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누구에게 보너스를 줄 것인가? 분배 문제입니다. 디귿번 틀렸고요. 1번. 갑을병 모두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높이는 건 딱 하나죠. For whom? 소득 분배 문제만 그렇고 병만 그렇고 갑과 을, 즉 what이나 how는 효율성만 추구합니다. 생산의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what과 how, 자원 배분과 생산 방법의 문제죠. 넘어갑니다. 너무 쉽죠? 새 액인데 이거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이 그래프 하나로만 나오면 여기 새 유라고 새 액인데 이게 두 개가 연결시켜서 출제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요거죠. 요걸로 출제한 거죠. 새 액 가지고 출제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 80%는 새 율 가지고 출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액으로 조금 이제 출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두 개를 같이 출제할 수도 있다고. 세율로 하니까 비례세, 누진세,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여기가 여기가 A라고 돼 있잖아요. A. 그러니까 A를 소득이 과세 소득이 A일 때 역진세나 누진세나 비례세나 세액은 똑같죠. 세액은 세액은 똑같아요. 세율도 똑같네. 이게 역진세니까 세율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같으니까 세액도 같은 거라고. 그런데 A보다 왼쪽에 있는 걸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걸 보니까 역진세가 가장 높죠. 역진세가 가장 많이 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비례세죠. 가운데가 비례세잖아. 제일 밑에 있는 게 누진세죠. 제일 밑에 있는 게 누진세잖아. 똑같은 거야 이 그림이. 근데 이 그림 중에 얘만 가지고 지금 출제한 거라고. 두 개 그림 같이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역진세는 이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직접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와 간접세에 적용되는 비례세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라고. 비례세에 적용되는 게 이게 간접세, 누진세가 적용되는 게 직접세 이렇게 두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가가 누진세죠? 가는 나보다 조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가 아니라 크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누진세잖아. 1번 땡. 2번. 나는 다보다 다 역진세. 조세보다 역진세가 크게는 아니지. 조세보다 역진세는 당연히 역진세가 가장 크지. 비례세는 조세보다 역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역진성이 가장 큰 건 역진세입니다. 역진성이라는 건 뭐예요? 역진성이라는 건 부자가 많이 내야 되는데 부자가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내는, 이게 역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진세가 가장 커.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도 조세보다 역진성이 나타나. 그러면 직접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역진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부자가 많이 내잖아요. 이걸 우리는 역진성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죠? 공평과세라는 말을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게 누진세라고요. 근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는 직접세야. 직접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요. 간접세는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부과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접세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 간접세 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개별소비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특별소비세라고 했잖아요. 대형 수경차나 대형 냉장고가 세율이 좀 높고 소형 수경차나 소형 냉장고가 세율이 좀 낮고 그래요. 이건 품목별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는 어떤 문제점이 있죠? 역진과세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역진과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간접세가 개별소비세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됐지요? 그리고 3번. 과세 대상 금액이 A인 사람은 다가 가보다 유리하다. 아니야. 딱 똑같대. 가나다. 유불리를 따질 수 없어요. A점에서는 세율도 같고, 세율이 같으니까 당연히 세액도 같잖아요. 세율도 같고, 세액도 같으니까 유불리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나가 이제 비례세, 달리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근로계약서가 나와 있네요. 1번. 기억이 지금 26살 먹은 근로자네요. 성인 근로자. 계약 기간은 1년이 안 되네.
그러죠? 3달? 4달? 4달? 단기 계약했네요.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땡땡 화장품 공장에서 제품 포장하는 것이네. 그 다음에 근무 시간가, 근무일, 휴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일이 월금, 토일은 휴일, 주 5일 근무네요. 근무 시간은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그죠?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 휴게 시간 1시간. 시간당 임금 6천. 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네.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이거 이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어기면 처벌 대상이에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1번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위반한 거고요. 니은이 뭐야? 시간당 6,000원. 관계법령에 어긋나므로 A와 B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임금만 무효야. 이것만 무효. 전체가 아니라 계약 시간당 임금만 무효고. 그 다음에 3번 니은 시간당 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시간당 7,530원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디귿이 근로기준법은 근대 민법의 계약자의 원칙을 강화한 게 아니라 계약자의 원칙을 보완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강화한 거죠.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강화한 겁니다. 8회 언론 합시다. 했던 거잖아요. 그림은 우리나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러래요. 방향, 화살표가 견제하는 방향이라고 했고, A, B가 뭔지를 모르겠네. 보기로 바로 가야겠네요. A가 국회이면, 가는, 국회가 정부나 사법부에 할 수 있는 건 탄핵소추, 맞네. 탄핵소추.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행정부에도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도 할 수 있어요. 기억법 맞으니까, 일단 3번은 지워야 되겠고, 니은번, 가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사, 명령규칙 처분 심사는 법원에서 하죠. 대법원에서 추정심사하니까, A가 법원이네. A가 법원이면 B는 명령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B가 행정부네. B는 행정부가 들 수도 안 돼. 기억, 니은 이렇게 나가야 돼. 기억, 니은 4번밖에 없잖아요. 기억, 니은 또 있나? 없잖아요. 기억, 니은 4번이 정답이야. 자, 나머지 공부거리를 해봅시다. 가가 B의 수장을 임명이라면 가가 행정기관, 대통령 같은데, 나는 국정조사는 국회가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틀려요? 틀렸지.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가가 국정감사, 나가 범준한 거부권이면 A, B는 모두 선거를 통한 국민의 통제를 받는 기호이다. 가가 국정감사면 A는 국회죠.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국회의원 뽑고, 그 다음에 B는 B가 법률안 거부권이었으니까 행정부죠. 행정부, 대통령이니까 역시 국민이 선거로 뽑아요. 맞네. 정답 4번. 2번. 옳은 걸 보라고 했네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네요. 부당해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라면 니은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하면은 구제 받을 수 있고. 니은이 그럼 뭐예요? 니은. 노동위원회겠네. 니은은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겠죠. 또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그러면 기억번. 기억의 사유,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기억번 받고 니은번. 니은에서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 노동위원회가 있죠.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아니죠.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번 받고 니은번 틀렸으니까 2번밖에 없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디귿.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삼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을은 행정소송으로 땡.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때 행정소송의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누구예요? 이게 부당해고일 때에는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는 둘 중에 하나죠. 사용자 또는 노동자입니다. 피고는 누구야?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중앙노동, 세종시에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건포 2.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원고가 사용자 또는 노동자에다가 또 하나 들어가죠. 노동조합도 들어가요, 여기. 노동조합도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고는 똑같죠. 피고는 당연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이 피고거든요. 피고는 똑같은데 원고에서 이 노동조합이 하나 추가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구속을 피하거나 석방우리의 변호인이 답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 절차, 적부심이겠지. 의뢰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B를 활용해서 의뢰인의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B가 뭐예요? B를 활용해서 의뢰인의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위에 A는 그럼 뭐예요? 영장실질심사제도구나. 영장실질심사제도. A는 영장실질심사제도고 B가 구속적부심이고 C 절차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보증금. 이건 보석. 금보석과 병보석이 있는데 보석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아니면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A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맞고 B는 피고인의 경우 활용할 수 없잖아요. 형사 피의자만 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맞고 C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보석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이 틀렸네요. B 절차의 의뢰인은 A 절차의 의뢰인과 달리 피의자로 불린다. A가 피의자이고 B는 잠깐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중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니까 아직 지금 재판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피의자. B도 피의자네 그러면. 달리 때문에 틀렸네. 재판이 회부되면 기소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되는 거니까요. 4번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둘 중에 하나죠.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건데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된다. 끝났네. 의원 내각제네요. 영국이네. 영국 의원 내각제. 자, 1번 수상과 강요는 의회 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없다. 땡. 이건 대통령제는 없죠.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땡.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간 상호 견제하는 장치도 있다. 맞잖아요. 그 견제하는 장치가 뭐예요?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으로 땡.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고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제출권만 인정됩니다. 5번. 가나는 정치를 보는 관점 두 가지겠죠. 국가현상설이냐 집단현상설이냐. 이론론적으로 좁은 의미로 보는 게 국가현상설, 넓은 의미로 보는 게 집단현상설, 즉 다원론적으로 보는 게 집단현상설이죠. 가번.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가현상설이네요. 정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현상설이네요. 그럼 볼 것 없이 나번은 집단현상설이겠죠. 기억. 가는 나보다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땡. 좁은 의미고요. 나가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겁니다. 기억번 들어가면 틀립니다. 1번, 2번 지우고. 니은번. 가는 나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땡. 가는 국가만 참여합니다. 나가 집단현상설로서 다양하게 참여하죠. 그럼 기억내는 틀렸으니까 정답 끝. 지금 내일이 정답이네요. 공부거리 확인. 나는 가와 달리 아파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맞아요. 이게 다원론, 넓은 의미죠. 2번. 가나 모두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당연하죠. 국가현상도 그렇고 집단현상도 정치라고 봅니다. 6번으로 갑니다. AB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A는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함으로써 선거구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유리하도록 정해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거구 법정주의는 무엇을 방지하게 한 제도죠? 게리맨더링. 자기 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B는 국가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제도, 선거 공영제. B는 선거 공영제입니다. 기억법. A는 선거 비용의 집행 결산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B입니다. 기억법 땡. A가 아니라 B. 니은번. A는 선거구별 선거인수의 차이를 일정한 비율 이내로 조정하여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왜? 그래야 평등선거, 표의 가치가 평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구 5만인데도 한 명 뽑고 인구 10만인데도 한 명 뽑으면 이건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만 인구 지역구하고 10만인 지역구의 선거 중 한 명씩 뽑았다면 어느 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5만인 곳에 표의 가치가 높은 거죠. 10만보다 5만 작으면서도 한 명을 뽑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겁니다. 니은번 맞아요. 그럼 이제 디귿번으로 가볼까. B는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땡이라고 해요. 리얼번 보세요. B는 입 후보자의 기회 보장 및 후보자 간의 선거 운동의 기획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죠? 선거 공영제 2대 내용이 뭐예요? 입 후보자의 기획 운동하고 선거비의 국가 부담. 이 두 가지가 선거 공영제의 2대 내용입니다. 7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 가를 체결할 때에는 먼저 헌법상으로 체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내용에 관해 교섭하고 서명한다. 보통 서명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비준, 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이 성립되겠죠. 조약, 성문법이죠. 성문 국제법. 자, 조약이 성립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국제사회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국제법의 법원인 국제관습법도 존재한다.
불문법이죠, 이건. 그러니까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적용돼요. 그러나 성문법인 조약은 체결한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하고 우리 국내법하고 누가 먼저 적용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 효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문제 주문에 나와 있듯이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국제법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모든 조약 하면 틀린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바로 국제관습법인데 이 국제관습법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국제관습법의 세 가지. 내정 불간섭, 치외법권,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요 세 가지가 국제관습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말고 또 있죠. 국제법의 법원에. 법의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억.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국회가 갖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갖습니다. 국회는 비준 동의권이죠.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갖고 비준권이나 체결권은 대통령, 행정부에 있습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 내정 불간섭은 국제관습법이니까 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니은번 맞아요. 가나보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중거든 당연하죠. 뒷번 맞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니을번. 가나보도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서 땡. 가만 성문법이고 나는 불문법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8번. 옳은 법적 판단. 값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다. 값은 손님이 많아지자 부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 18세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을은 헤어 드라이어로 손님 병의 머리를 말리던 중 실수로 병의 두피에 화상을 입혔다.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사용자 책임,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네요. 1번.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이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을 물을 수 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2번.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을이 아까 18살이죠.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하지. 불법행위 책임을 을이 졌다면 이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 거잖아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졌으면 부모는 특수 불법행위 질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모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죠. 2번이 맞아요. 3번은 왜 틀렸어요? 직접적인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값은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반 불법행위가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고 근데 책임을 못 진다면 사장님한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값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상가를 매입했는데 무슨 공작물 소유자는 이 공작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드라이기로 머리에 화상을 입힌 것은 공작물로 피해든 건 아니잖아요. 4번도 말이 안 되죠. 9번. 요즘 최근에 자주 보이는 문제인데 이거 이미 공부했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 요거 빈 칸에다가 빈 공간에다 이거 써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어디 하나가 고정됐다고 나온다고. 단 15세 이상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에 따라서
15세 이상을 일정하다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제활동 인구를 일정하다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시험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15세 이상 인구를 일정하다고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 세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하면 고용률이 나오고요.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분자로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분자로 하면 취업률이 나오고요. 취업률.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하면 실업률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T기하고 T 플러스 1기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고. 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늘어나겠죠. 근데 얘가 늘어났는데 취업률이 늘었는지 실업자가 늘었는지를 보니까 실업자 수가 줄었네. 실업자 수가 줄었으면 당연히 취업자 수는 더 많이 늘었겠지. 그럼 취업률 증가, 실업률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야겠지.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를 요즘 많이 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넘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 단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에는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 시장 수요가 줄고 매매 시장에서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었대. 그럼 집값 하락하겠네. 임대 시장 수요는 늘었대요. 그러면 임대료는 늘어나겠네. 임대료는 늘어나겠네요. 주택 시장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야기해 볼까요? 갑.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하락합니다. 매매 시장 수요가 줄었으니까 집 살 사람이 없어. 하락이죠. 갑, 땡. 1번, 2번 지우고. 을. 주택 매매 시장이 거래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거래량이니까 바로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니까 그림을 그려봐야죠. 증가할 것입니다. 해도 됐죠? 감소하죠? 주택에 대한 수요, 주택에 대한 공급, 균형점이 여기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2-5 가니까 주택 매매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확실해요.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갑을 틀렸어. 정답은 4번. 주택 임대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맞죠? 임대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집 안 사고 나 전세 살 거야. 나 임대 살 거야. 그럼 전세값 비싸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임대 시장의 거래 금액은 증가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이 면적을 보세요. 면적 이만큼 했던 면적이 이만큼으로 면적이 넓어지잖아. 이 면적이 바로 뭐야? 거래 금액이잖아요. 면적이 거래 금액.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의 임대차가 전세보다 훨씬 많은데 그냥 같이 혼용을 해서 임대시장도 전세라는 말 씁니다. 전세하고 임대차하고는 임대하고는 물건과 채권의 관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하면서도 전세 계약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전세는 물건이고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서 물건이 뭐 100점 100승이라니까. 전세권은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아요. 왜? 등기가 되잖아.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그 계약서 원본 그 날짜 가지고 보장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통상 임대차도 그냥 전세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은 임대차 사는 거야. 서울 시내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전세 등기했어요? 물어봐봐. 거의 0.001%일까? 왜?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등기 해주세요 하면 싫어해. 왜? 전세 등기 하는 순간 대출이 안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안 해. 그냥 다 임대차라고 다. 이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또 길어져. 이게 신문이 쉽게 안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11번 문제로 갑시다. 옳은 설명부를 해요. 각국 정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땡땡 댐 건설 사업의 전체 공정이 85%를 넘긴 상황에서 추가 투입 예산과 댐 건설을 위해 발생한 편익을 비교한 결과 추가 투입 예산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 이걸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고 공부했죠. 이 매몰 비용은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도 공부했어요. 기억번.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부는 기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미 투입됐죠? 회복할 수 없죠?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것은 기회비용만 고려하면 되니까.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니은은 추가 투입 예산은 땡땡 건설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경우에 기회비용이 되겠지.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니까.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뭐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야. 여기서 말하는 추가 투입 예산은 명시적 비용이죠.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맞아요. 정답 1번밖에 없네. 나머지 공부거리. 디귿은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편익은 댐 건설 사업을 계속할 경우 암묵적, 아니지, 편익인데 무슨 비용이야. 암묵적 비용은 이 댐 건설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여기 이제 편익, 이게 이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것이죠. 디귿번 땡. 니을보다, 디귿보다, 편익보다 니은 추가 투입 예산이 작다면 정부의 선택의 순편익은 마이너스감을 갖는다. 디귿보다 니은이 작다고 그랬죠? 그러면 음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지. 편익이 크니까. 됐고요. 12번 옳은 설명 땡땡 상품을 소개합니다. 일정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예치하는 상품. 이거 뭐야? 정기예금이네. 정기예금. 요금을 예금이 아니라 저축성 예금 중에 하나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인데, 자, 정기예금 1년에서 3년 이자 지급 방식 매월 이자 지급, 만기시 일시 지급인데 니은번 매월 이자 지급 보니까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원금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달리네요. 달리. 만기 일시 지급식.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월 이자에 원금에 더해지고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다음 달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된다. 복리네요. 복리. 달리와 복리 우리 공부했었죠. 실질적인 이자율은 명목적인 이자율에서 뭘 빼야 되죠? 물가 상승률을 털어내면 돼요. 근데 이 이자율이 달리로 계산되는 경우와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달리는 이를테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1년 동안 정기 예금을 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율을 곱해가지고 매달 주는 거겠죠. 그게 달리예요. 달리에 서브미트 SN은 여기서 SN은 뭐냐면 원리금 합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야. N은 연도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N.
이게 달리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입니다. 그럼 이자액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L에서 원리금 합계에서 A만 빼면 이제 이자 합계액만 나오는 거죠. 이자 합계액이 나오는 거. 복리는 다르죠? 공식이. 그래서 A가 원금, R은 이자율, N은 예치 기간. 이 공식도 하나 기억해둘만 해요. 그래서 타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리금 합계를 보면 달리는 이렇게 되고 복리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복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근데 달리는 이자에 이자는 안 붙어요. 그냥 원금에만 이자를 붙는 거라고. 그 차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1번. 기억은 달리 저축, 기억이 달리가지고 땡땡 상품, 저축성 예금이죠.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 하나. 맞아요. 저축성 예금에는 대표적인 것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어요. 예금은 그냥 한꺼번에 몽땅 넣는 거고, 정기적금은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해가지고 만기 되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 니은은 달리 이자 지급식. 목돈을 맡겨놓고 매달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맞지? 빼달라고 하니까. 근데 복리는 만기에 나오잖아요. 만기. 니은번 맞아요. 정답 1번이네.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어요? 디귿은 달리로 계산된 이자가 아니라 복리로 계산된 이자고요. 리을은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래 맡겨라 라고 유인하는 거지. 오래 맡길수록 유리해. 이렇게 유인하는 건데 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13번. 그림과 같이 소득세 부과 방식이 변경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 변경 전에는 세율이 점점점 커지는데 변경 후에 세율이 A보다 그러니까 소득이 A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세율이 더 많이 적용되니까 부자한테는 좀 불리하겠네. 그러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럼 조세저항은 커지겠죠. 소득 돈 좀 버니까 세금으로 왕창 뺏어가잖아요. 그럼 열받지. 안 내려고 하겠지. 조세저항 커지고. 조세전가 없어요. 조세전가는 간접세에 적용되는 비례세율, 그러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의 경우에는 조세전가가 나타나지만 직접세의 경우에는 조세전가 없어요.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하겠죠. 세율을 올렸으니까 당연히 증가하지. 소득재무 효과 커지겠지. 빨리 한다고 해도 좀 쉬었다가 14번 갑시다.